앞으로도 판결 이외에 합의로 끝난 사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최근 처리한 사건 중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한 케이스를 통해 신체 감정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한참 무더울 때인 8월에 밤 10시경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모임에서 소주 3병이 넘도록 과음을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후반 여성을 충격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수치는 0.18%로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충혈된 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발음 또한 부정확한 아주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의 폐해를 여러 번 목격하였지만 이 음주운전 사고는 앞길이 창창한 10대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끼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가해자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음주운전 사고 직후 구속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도 잃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순간적 판단 착오가 우리 사회에 인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두개각 내 좌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원계가 골절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는 2달이 지나 의식이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친한 사람을 보고 웃어주는 정도의 언어는 옹알이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뇌 손상이 일어나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편마비인 채로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편마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수상 10개월 후 진단서를 보면 외상성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방광 등의 신경 근육 기능 장애까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 윤앤리를 찾았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사건을 위임받은 후 소장을 제출하였고 곧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과목은 뇌혈관을 진단할 수 있는 신경외과와 신경인성 방광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비뇨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도중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체 감정 이후 별다른 서면 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쌓인 저희 윤앤리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감정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감정서를 보면 부상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받은 진단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증상 역시 진단서와 유사했습니다. 우측 상하지 위압과 인지정하, 즉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 상태라는 말이며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측두 옆에 전반적인 뇌백질 연화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백질 연화증이란 뇌실 주위에 백질 조직이 괴사되어 물러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증상이 생기면 운동장애 그리고 인지발달장애 등이 동반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운동장애는 심하면 상하지, 즉 팔다리에 강직성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뇌백질 연화증이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증상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신체 감정은 피해자의 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건에 따라 감정이해 사고 기여도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장애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개선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본 감정서는 뇌 손상에 따른 편마비와 인지장애가 영구적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감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개요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서는 식사, 목욕,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대소변 처리를 하는 등에서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손해배상 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개호 인수. 본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개호 요구도 개수를 21점으로 판단하였고 24시간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하루 개호 2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신체감정서에서 아쉬웠던 점은 여명이 감정일로부터 33.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개호 인정 기간을 26.8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윤혜님은 소송이 계속되었다면 이 부분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수정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음주운전 0.18%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가해자 과실 100%의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신체감정에서 인정된 개호인수에서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었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 신체감정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계속하여 호전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에 보험사 측과 16억 원이라는 소송 중 합의를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이었던 피해자의 부모님과 상세하게 논의한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윤혜니 TV를 통해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말씀해 드렸지만 오늘처럼 소송 중 합의로 끝난 사건은 처음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판결과 결정으로 끝난 사건 외에도 소송 중 합의, 그리고 소송 외의 합의를 통해서 종결된 사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니는 합의 사건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콘텐츠를 보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까 오늘은 소송 중 합의로 끝난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판결 이외에 합의로 끝난 사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니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